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 안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연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1부 강의가 먼저 있었고요. 이번 제2부에서 대입 전형의 이해와 준비 방법, 구체적으로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입 전형별 준비 방법을 설명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부 대입 전형의 이해와 준비 방법, 세 번째 대입 전형의 이해, 네 번째 대입 전형별 준비 방법에 관한 설명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유형별 분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시 모집이 있고요.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전형 유형이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이제 교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그 전형 유형별로 모두 다 학생부 성적이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학생부 성적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얼마나 좋으냐, 1에서부터 9까지의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대평가죠. 그 1에서 9까지의 석차 등급.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절대평가에서 A, B, C의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적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 제일 이제 위에 있죠. 그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 더 가고 싶어하는 좀 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2개 영역의 합이 뭐 5등급이 되어야 됩니다. 3개의 영역의 합이 뭐 7등급 또는 뭐 8등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 수능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야만 가는 학교들이 있고, 아니 반대로 이제 또 학교 성적만 좋아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성적도 뭐 당연히 참고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과와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그 학교에서의 활동 내용이 이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평가에 반영이 되어지고요. 뭐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또 이제 최저학력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가 되어야 된다. 3개 영역의 합이 뭐 6등급이나 뭐 7등급 또는 8등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 수시 모집에서 이제 논술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도 있는데요. 이 전형은 이제 특별 전형의 경우에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의 경우가 많고요. 논술 전형이나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은 별도로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논술 시험을 잘 보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이제 예체능계요. 체육, 음악, 미술의 학과들의 이제 실기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시 모집은 아무래도 학생부 성적을 중심으로 한 전형이라고 한다면,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의 경우에 이제 그 정시 모집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고요. 정시 모집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하는 학교도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 경우에도 일반 전형으로 다른 일반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정시에도 마찬가지로 음악, 미술, 체육을 이제 실기 시험을 봐서 가는 그런 전형이 있겠습니다. 모집 시기별 이제 복수 지원 가능 횟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최대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별로 한 번씩 최대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 6번 지원하는데 이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또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 모집은 이런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통 2월달 정도에 있게 되는데요. 추가 모집이 한 번 더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 사항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수시 모집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수시 모집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모집이나 2월 달에 있는 추가 모집은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합격해서 나중에 안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포기해도 합격했는데 내가 등록을 안 했으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등록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은 이제 지원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12월 달에 이제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한 정시 모집 이제 합격자 등록이 있겠고요. 이제 합격을 해서 등록까지 해버리면 2월 달에 있는 추가 모집은 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위쪽에 표에 오른쪽 편에 있는데요. 산업대나 전문대 정시 모집 합격자가 이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 모집에 추가 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대 전문대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 합격해도 추가 모집 넣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고요. 정시에 만약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정시 등록 포기의 경우에는 이제 정시 모집 충원 합격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해야 된다라는 좀 특별한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시 모집에 합격하면 그냥 정시 모집 대학에 등록해서 다니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문화 가족 자녀의 경우에 대부분 수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시고 또 모집하는 전형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해당 조건이 안 되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2월 달에 이제 추가 모집 진행되게 됩니다. 복수 지원 금지의 예외 대학들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게 되면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들, 육군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사관학교들, 그리고 카이스트나 디지스트와 같은 이런 이제 이공계 중점 대학들,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대학교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의 그런 대학들 경우에는 이제 복수 지원 금지, 수시에 6개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해당이 없고요. 산업대나 전문대의 경우도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4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까지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학생 선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요. 이제 고등학교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될 때에 이렇게 뽑는다라는 예시가 되겠고, 2023은 현재 2022년에 이제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 때 이렇게 뽑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024학년도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약 44.8%, 조금 더 늘어났죠. 종합 전형은 조금 감소해서 한 23% 정도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교과 전형이거나 종합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으로 하는 대학들이 중위권 대학들, 그리고 일부 중상위권 대학이 있고, 대부분의 중상위권 이상의 조금 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종합 전형 방식으로 또 많이 선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수능으로도 약 19.3% 정도의 학생, 그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수시로 선발하는 학생 비율이 더 많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성적 관리 잘 하시고 학교 생활 충실히 하시는 게 다문화 가족 학생들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기준 모집 인원으로 봤을 때 소폭 감소했지만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조금 더 선호하는 많은 학생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능 최저를 완화하거나 조금 더 쉽게 해주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이제 폐지하는, 없애는, 수능 성적을 이제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더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또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학교별로 추천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각 고등학교별로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 중 일부를 이제 각 고등학교마다 몇 퍼센트, 몇 명 인원을 이렇게 대학에 추천을 해서 그 추천받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고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성적도 좋고 학교 생활 충실히 하는 학생들이
추천받아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라 하더라도요, 요 다문화 가정 전형만 있는 게 아니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우수한 경우에는 요런 그 지역 규정 전형도 지원할 수 있겠고요.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많이 이제 또 도전해보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석차 등급이 이제 그 1에서 9까지의 그 석차 등급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ABC만 나오는 과목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많은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 ABC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이지만 1에서 9까지의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도 이제 교과 전형은 성적대로 뽑는 전형이다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평가자가 그 서류의 내용, 학생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분석하고 판단해서 평가자가 반영하는 점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정성 평가를 하는 비율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더 성실하게 더 집중해서 잘 듣고 그 과목의 성적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평가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비 전략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성적이 좋으면 유리할 것 같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이 되어야 됩니다. 3개 영역의 합이 6등급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부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야만 하니까 그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좀 미리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나 입시 결과를 좀 확인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좀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평가 하는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그냥 성적으로만 선발하지 않고 종합적인 서류평가도 있고 그리고 면접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스타일의 서류와 면접평가가 있는 교과전형도 함께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크게 관심이 없다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런 교과전형을 지원한다고 하면 같이 또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하면서 서로 함께 공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상위권 이상 보다 상위권 대학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학교생활 충실도를 정성평가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부는 학교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신 내용이죠. 학교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생님과 상의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교과 성적, 학교 성적과 교과 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얼마만큼 성실하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서류 면접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는 거는요. 종전에 이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에 따라서 A 고등학교는 정말 명문고등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문고등학교는 해마다 입시 결과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도 당연히 또 좋은 학생일 거라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견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득을 보고 또 어떤 학교는 반대로 불이익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있었죠.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그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부 서류라든지 면접을 할 때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그리고 어떤 학교 학생인지를 모르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마다 면접을 할 때라든지 다른
그 학생부는 뭐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시니까 그런 게 크게 없을 건데요. 학교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와 전형 방식에 따른 구분이 좀 있습니다.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어떤 전형에,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은 서류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또 면접을 중심으로, 면접까지도 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원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모든 과정의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인 합격자가 나와지는 거고요. 단계별 전형은 이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만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가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각각의 전형마다 유불리가 다르죠. 서류형은 나는 면접이 조금 약한데 말하는 게 자신이 없고 조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 뭐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클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학생이 있고 생각보다 조금 그게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학생은 면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게 걱정이 많은 학생이라면 서류형으로 또 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학생부 성적이 좀 뛰어나고 뭐 서류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일괄합산 전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학생부 성적은 좀 불리하지만 면접이 좀 자신 있는 학생은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도 뭐 조금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서류가 안 좋으면 단계별 전형을 또 통과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학생 학부모님들만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3학년이 돼서 대학 이제 입시를 진행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과도 종합적으로 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이제 두 번째 부분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조금 더 감소한 경향이 있는데요. 수도권은 뭐 45.5%에서 44.9%로 뭐 한 0.6% 정도 감소가 됐고, 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22.8% 정도를 뽑다가 22% 정도로 0.8%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뽑는 비율이 한 20% 이상 많기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더 중상위권 대학이 선호하는 전형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형 선발 인원이 조금 더 감소했고,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뽑는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면접까지 봐서 뽑는 인원이 조금 더 증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일부 대학들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조금 더 상위권 학교들이죠. 그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성적이 좀 불리하거나 그런 학생들 중에 나는 수능 성적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소서가 폐지되면 아무래도 학생부의 영향력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 선생님께 상의 드리고 고민 있으면 좀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들어서 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평가 요소 및 항목이 조금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4개 이제 평가 요소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개 요소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3가지 요소, 학업 역량, 그래서 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좀 이렇게 더 3가지 요소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부분이 필요 없어서 없어졌다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됐다. 조금 더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요, 당연히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학업 태도라는 게 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열심히 수업 듣는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학업에 관한 의지와 열정, 뭐 그런 노력의 정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학업 역량에서 많이 강조되고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깊이 있게 공부해 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그 지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만 탐구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렇게 좀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점진적인 노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 역량 부분도요. 과거에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그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조금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상관이 없는 그 학교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졌는데, 최근의 진로 역량은 내가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데, 대학 전공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업적인 준비 정도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목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찾아서 듣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 찾아서 들은 교과목 성적이 어떠한지, 뭐 예를 들면은요, 그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나 뭐 기계공학과를 가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뭐 수학이나 물리학을 잘해야 되는 그런 학과들인데, 그런 수학이나 물리학 과목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잘 찾아서 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얼마만큼 좋았는지, 그리고 그 지원 전공에 관한 공부를 하기에 필요한 학업적인 준비 정도, 그 활동과 경험들이 얼마만큼 이제 충실하고 좋은지, 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있는지를 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진로 역량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오해하는 뭐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정말 중요하고요. 진로 역량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선인 거는 이제 학업적인 역량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체 역량이 있죠. 그거는 좀 전에 인성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인성 부분은 이제 착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착한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100점짜리 인성, 90점짜리 인성, 80점짜리 인성,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민감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입에 있어서 아주 큰 변별력, 아주 큰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더 체계화해서 협업 능력,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정신, 성실성과 규칙을 준수하는 마음, 그리고 리더십적인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공동체 역량으로 또 이제 파악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 성적 중심 전형의 특징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요, 가나 다군, 각 군별로 한 번씩 최대 3번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성적 100%,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교과 평가라고 해서 이제 학생부 성적, 아주 구체적인 성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교과목을 얼마만큼 잘 이수했는지에 대한 그런 좀 개괄적인 큰 범위에서의 학교생활 정도를 판단하는 정도의 이제 평가는 이루어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대학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대학의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의 경향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면접도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부의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학에 따라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두 다 반영하는데, 또 학교마다 반영하는 비율도 조금씩 다르고, 뭐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또 반영하는 그 과목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아보시는 것도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정시의 수능 성적 중심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전형에 해당되는 조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 특별 전형으로 가는 것보다 일반 전형 수능 성적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만큼 수능 성적이 매우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해서 두 번째 2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3부와 4부에서 강의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